단 한 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제도가 존재하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더 뭔가를 해주겠다? 와, 이거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. 반갑습니다. 세무법인 리치앤텍스의 이성원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.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세금 공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지방분권화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, 그리고 생애 주기 맞춤형 부동산 세제 개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까지 세무사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 지방분권형 세금 설계, 세제 개편을 지방 분권형으로 하겠다. 작은 중앙정부 그리고 강한 지방정부를 좀 강조하면서 세금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건데,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 일부를 좀 지방세로 바꾸고 지자체가 직접 세율을 좀 조정하면서 지방의 어떤 권한들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.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도 이 지방마다 따로 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. 세제 운영도 동일하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좀 만들겠다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지자체의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보통 뭐 한 9 정도 되면은 지방세는 1 정도 되는데,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국세에서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형태인데, 아니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지방 세율 자체를 좀 높이고 국세를 좀 줄여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지자체가 좀 많이 갖고 가도록 하자. 그리고 이제 미국처럼 각 지방 정부가 기업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?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미국 주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,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방 재정 자율성을 뭔가 강화하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지방세 감면 제도는 다양하게 좀 운영되고 있고요. 뭐 지방 이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이제 기업이 이제 지방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 세금도 뭐 중요한 이유겠지만 꼭 그것만의 지방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미국 뭐 텍사스인가요? 거기에는 소득세가 0%예요. 그만큼 뭐 하겠다는 건가요? 그만큼 인재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거거든요.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많은 산업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에는 좀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뭐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세제도 세제이겠지만 실제로 많은 또 대다수의 또 인재들이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기에는 사실상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기반시설, 편의시설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, 그만큼 좀 인재 유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재 유치에 관련된 어떤 소득세 부분에서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새 후보님들의 공약을 좀 봤는데, 와, 이거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. 생애주기 맞춤형 부동산 세제,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보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예전에 20대 때는 혼자서 조그만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뭐 아이가 나오면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보통 노년이 되면은 다 이제 자녀들 출가시키고 나면은 보통은 다시 뭐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인데, 이렇게 각 생애 주기에 맞춰서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이에요.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감면을 하겠다라는 건데, 현재도 물론 이제 취득에 관련된 제도는 또 있습니다.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라 그래서 뭐 일생에 단 한 번 이제 취득세를 감면하는데, 그 한도가 이제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것도 감사한데 여전히 좀 부담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좀 큰 것도 여전한데, 그래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마다 단 한 번뿐이 아니라,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이것들을 세제 혜택을 주자라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좀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한 가지, 물론 양도세도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건데, 이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제도가 존재하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더 뭔가를 해주겠다? 굉장히 좀 뭔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민간 임대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공약을 제시를 하셨어요. 양도세, 취득세도 감면을 해주고, 물론 이제 현재도 그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. 다만 뭐예요? 현행 규정은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이제 그때 비과세 해주겠다는 특례인데, 기본적으로 그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들이거든요.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그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일도 없겠지만, 현재 세제에서는 현재는 그 다주택
세입자들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그대로 우리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다 직면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.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 민간 임대 등록을 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라면 임대 사업자들이 지방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제 뭔가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겠죠.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면 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뭐가 제일 문제예요? 건설사들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. 이런 건설사들도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임대 시장을 좀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이 이준석 후보의 단순한 어떤 이 감세 공약이라기보다도 기존은 그거 같아요. 중앙에 있는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좀 이양하고, 그다음에 실수요자,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이라든지 이런 실수요자의 삶의 흐름에 맞춰서 뭔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. 물론 보완할 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요.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다른 공약들에 대한 어떤 공약의 기조와 방향성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좀 동일하게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 영상을 끝으로 우리 3명 후보자들에 대한 세제 공약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워낙에 좀 급하게 대선 이 시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, 다음부터는 우리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,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재산제세, 양도상속 증여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세무법인 리첸텍스의 이성원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